안녕하세요. 저는 베네딕트로 갑니다. 오늘부터 보통 사람이 본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거창한 타이틀 하에 새로운 채널 하나를 시작하게 됐어요. 여러분, 세계 어디를 가나 비슷하겠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금 더 심하게 한국이 세계 역사 속에서 어디쯤, 세계의 큰 흐름의 어디쯤에서 표류하고 있는지, 항해하고 있는지 별반 신경을 안 쓰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채널에서는 지정학, 세계사, 문명의 역사, 전쟁 역사, 군사 무기, 재계, 경제 역사,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문화 비교학, 그런 학이 있습니까? 제가 그냥 만든 단어입니다. anthropology, 인류학, demography, 인구 통계학, 기후 변화 역사, 세계 이민 역사, 세계 민족 이동 역사 내지는 등등 여러 가지 분야를 우리 보통 사람들끼리 기웃기웃거리면서 우리 한국이 현재 처해 있는 세계 역사 속에, 세계 흐름 속의 상황을 우리가 분석한다고 그러겠냐. 여러분이나 저나 보통 사람들인데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한국이 최상위 국가 전략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한국이 틀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저 베네딕트라는 사람은 누구인지 쟤 누구야 싶으시죠? 저는 일개 변호사입니다. 저는 지정학 무슨 political science 이런 쪽의 학자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그저 일개 변호사입니다. 저는 미국 쪽 변호사예요. 15살 때 부모님 따라서 이민을 갔다가 변호사가 돼서 평생 변호사 노릇 하다가 한국에 와서 살기 시작한 건 한 10년 됐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제 성격 탓이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건 여러 가지 학문들을 괜히 저 혼자 이것저것 끼워 저것 끼워 그러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것이 참 웃기는 것이 꼭 윈도우 쇼핑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느 한 군데를 깊이 파고 깊이 연구를 하고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쪽 교수가 되고 그런 게 아니니까는요. 그런데 이 성향이 제가 대학교 때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대학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프리메드인 줄 알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하도 의사 되라고 그러셔서. 그런데 돼지 새끼들 죽어서 나온 애들을 알코올에 절여놨다가 학생들 랩에서 이제 다이섹트 한다고 그러죠. 해부해보고 그러는 걸 한번 해보고는 나 죽어도 못해. 내가 안 해. 그리고 정반대로 가버렸습니다. 그게 서양 철학하고 서양 미술 역사를 했어요.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은 철학은 전공을 하고 미술 역사는 부전공을 했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거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여러분 철학가 중에 데카르트라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고깃도 ergo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하시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줄레줄레 하루하루 살다가 갑자기 하루아침 일어나갖고 기발난 생각나서 이거 갖고 책 쓰자.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사상의 체계도 그 사람이 살던 역사의 한 기간 그리고 그 사람이 산 유럽 문명의 산물이었을까요? 사물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철학 역사를 들여다봐야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거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 철학이라는 게 2500년 전쯤 소크라테스,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 할아버지들 있던 시절에서부터 이렇게 저렇게 대충 흘러왔구나 하는 것이 눈에 보이죠. 근데 그러고 나니까 뭐가 궁금해지냐면은 그 철학 역사의 배경은 뭔데? 하는 것이 궁금해지는 겁니다. 뭐겠어요? 세계사죠. 그래서 세계 역사를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세계 역사를 들여다봤더니 끝없는 전쟁의 연속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쟁 활동을 왜 하나? 물론 남의 땅을 차지하고 거기 자원을 사용해 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내 노예로 만들어서 노동력으로 쓰고 그러려고 했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전쟁들이라는 거는 자주 문명 대 문명의 대결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알렉산더 대왕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걸 알다 보니까는 문명의 역사를 또 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문명의 역사를 또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전쟁 역사를 모르고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전쟁 역사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 역사를 이해하려니까 무기 체계가 어떻게 발전해 나왔는지를 어느 정도 알지 않으면 또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뭐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가 다다르는 것이 요즘 흔히 말하는 그 지정학입니다. 지정학이라는 거는 원래 나폴레옹 뭐 옛날부터 있었던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 나폴레옹이 멋있게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나한테 지도만 다고 강이 어디 있는지 산맥이 어디 있는지 그 지역 기후가 대충 어떤지 그리고 바다가 어디 있는지 그것만 보여주면은 그 나라에 대한 모든 걸 내가 얘기해 주겠다 라고 폼나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지정학의 이제 근원이에요. 근데 이제 지정학이라는 것이 20세기 초반에 헬퍼드 맥킨더 뭐 알프레드 메이헨 뭐 이런 사람들을 지나면서 하나의 학문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사실 지정학이라는 과가 있는 대학이 드물어요. 근데 그 이유가 지정학이라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리학적인 거로 당연히 이제 시작을 해서 기후, 문화, 그 역사, 아까 말씀드린 데모그래피, 이 모든 것에서 나오는 그 한 나라에 대해서 관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백, 수천 가지를 다 들여다보고 그거를 짬뽕을 해서 이 나라의 비헤이비어는 어떻게 했구나, 이 나라의 성향은 어떻게 했구나 하는 거를 계산해내는 하나의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하나의 지정학과라고 만들어 놓은 대학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이거를 다 대학교 때 되는 건 물론 아니죠. 대학 4학년 끝나고 나서 철학 전공했다고 나와갖고 제가 철학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역사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고, 제가 변호사 처음 됐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그때 생각하면은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변호사가 미국에서 변호사 갔다 돼가지고 로펌에 이제 첫 출근을 했는데 다른 변호사들 흉내는 내고 싶어갖고 나도 3-piece suit 입고, 그러니까 수트 저고리 바지 그리고 속에 쪼개 가지고 이제 가서 쫄래쫄래 앉아 있는데 뭐를 해와라 하고 이제 위에 제 보스 변호사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할 줄 알아야죠. 기가 차더라고요. Anyway, 그래서 이제 평생 이런 거로 끼역끼역거리면서 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는 제 눈에는 한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 조금씩 그래도 눈에 보이는데, 우리 제 친구들을 비롯해서 한국의 많은 분들이 국내 정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한국에 처해 있는 국제적인 위치, 국제적인 상황, 그리고 한국에 처해 있는 위협,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걱정은커녕 별로 아랑곳하는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채널을 시작해서 저 같은 박사 교수 아닌 보통 사람과 여러분과 같은 보통 사람들이 이런저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는 채널이 바로 이 채널인 것입니다. 제가 벌써 몇 번 저나 여러분이나 보통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런 디스커션, 이런 논의를 해보자 할 때에 우리는 보통 사람으로서 또 뭡니까? 우리는 소비자예요. 남들이 애써서 연구해놓은, 다른 학자들이 애써서 연구해놓은 많은 자료들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위대하신 박사님들이 만들어 놓으신 학문 같은 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한다고? 그게 아니죠. 왜냐면은 학자라는 거는 자기가 속해 있는 학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학문 안에서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가 있지 않겠어요? 그거를 깊이 파는 사람들이 학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깊을 수는 있으나 전체적인 빅픽처를 보는 데는 사실 좀 약해요.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대단한 학자분들 계세요.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성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
여러분이나 저같이 소비자, 그렇지만 영어로 좀 찌그러져 보자면은 consumer par excellence, 좀 세련된 소비자 of 다른 사람이 해놓은 학문의 소비자들이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어떤 한 분야를 파고 있는 학자들이 보지 못하는 빅픽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잘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비디오부터는 실질적인 한국을 위협을 하고 있는 이슈들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 시작하겠어요. 요즘 네이버만 봐도 요즘 세계에서 어떤 일이 돌아가는지 대충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감은 잡으시죠. 아무래도 중국 얘기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시진핑 아저씨가 중국 공산당 서기가 된 후로 우리가 기대했던 거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중국이 가고 있죠. 기억나세요?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전 세계가 저를 비롯해서 한 20년 후면은 중국이 대만 같아질 줄 알았어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북 공정이라 그러나요? 그 유식한 말로. 저는 뭐 한문은 잘 모릅니다. 제 이름 속자도 한문으로 제가 못 쓰는데, 그 중국이 하는 행동을 봐도 그렇고, 중국이 티베트에서 하는 행동을 봐도 그렇고, 중국이 위구르에서 하는 행동을 봐도 그렇고, 중국이 여러 가지로 그 얘기들부터 다음부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러고 제가 요 채널 외에 또 다른 채널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비디오를 하나 만들 때마다 영어로 하나, 한국어로 하나, 이제 두 개를 똑같은 내용으로 이제 만드는데, 제목은 한국말로 하자면은 보통 사람의 영적 기행입니다. 그리고 뭐 영어로 하자면은 Average Man's Spiritual Quest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 채널처럼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종교 또는 영적인 추구에 대한 각종 종교, 무속신앙까지, 그리고 사이비 종교에서까지 하는 얘기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는 유튜브에, 인터넷에 그런 것에 대한 주장 또 내지는 인포메이션이 넘쳐나잖아요. 그걸 우리 같은 소비자로서 어떻게 생각을 해볼 거냐? 그냥 하느님 없다 그래버리면 간단하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추구는 하죠. 뭔가를 알고 싶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을 해볼 거냐, 어떻게 질문을 해볼 거냐, 그런 저 채널이 되겠어요. 자, 그러니 심술 마실 적에, 지하철에 앉아 계실 적에 가끔 한번 이 채널과 그 다른 채널에 들어와 주시고,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또 여러분을 중국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